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16일 오전 11시입니다. 57년 전 오늘 박정희 소장이 지휘하는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5.16 혁명 공약이 그날 새벽 5시 조금 넘어서 방송이 되었고, 저도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다가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박종세 아나운서가 낭독을 했습니다. 5.16 혁명 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고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절망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조한다. 5. 민족의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6개 항 중에 제 마지막 항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민간인들한테 정치를 넘기지 않고 박정희 의장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해서 아슬아슬하게 윤보선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이 됨으로써 제3공화국이 열렸습니다. 지금 읽어봐도 이 혁명공약이 아주 역사적 문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약대로 실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맨 앞에 나오는 것이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군사혁명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이 무능한 장면 정부에 맡겨버리면 좌익을 통제할 수 없어가지고 북한 정권과 결탁한 남한의 좌익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넘어간다 하는 이런 공포감을 당시에 국민들도 군인들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혁명을 불렀고 혁명이 성공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유엔 헌장 준수하고 국제협력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에 속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죠. 또 미국과의 우방관계를 재다짐했습니다.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 것은 바로 당시의 한국의 사정을 잘 보여줍니다. 북한보다도 보살고 세계 107개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83등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57년 뒤에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이 5.16 군사혁명은 우리 민족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첫째, 80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이 집권을 했습니다. 고려 무신난 이후에 처음으로 군인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동안 군인들은 이 과거시험 합격자에 의해서 무시되고 탄압받고 이순신 꼴이 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군인을 멸시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식민지가 됩니다. 군인을 멸시하면은 상무정신이 약해지니까 도저히 체제를, 조정을 아니면 왕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집권을 하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군인이 처음으로 800년 만에 처음으로 역사 무대에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또 군인들이 좋아하는 기업인들,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한국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함으로써 그동안에 한국 역사를 이끌었던 산업공상의 사회에 해당하는 사람들, 지식인들의,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군인 집권 시대를 연 점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놓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라는 두 레일을 달리는 기관차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이 경제개발에 성공한 예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거의 유일한 경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 출신 지도자로서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의 희생으로서 최단 시간 내에 최대의 업적을 남김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문명 건설의
거대한 집을 하나 지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 기초공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5.16 군사혁명은 피를 흘리지 않은 무혈혁명이었습니다. 약간의 총격전 끝에 한강 다리를 막으려는 헌병대와 약간의 총격전이 있었지만 몇 사람 다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가 최소 희생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지휘부 박정희, 김종필로 대표되는 이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식을 보여줍니다. 양식. 북한은 수백만을 죽이고도 발전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최소한의 희생을 치렀다는 것. 이것은 박정희 그리고 한국 장교단의 교양 그리고 민주주의를 부진하지 않았던 그 집권 세력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명가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혁명이라고 사칭을 해가지고 3대 세습, 공산주의에 어긋나는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만들었지만은 박정희는 진정한 혁명을 했습니다. 어떤 게 혁명이냐? 틀을 바꾸는 게 혁명입니다. 제도를 바꾸는 게 혁명입니다. 혁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패한 혁명과 성공한 혁명입니다. 대부분의 혁명은 실패합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볼셰비키 혁명, 문화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조차도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의 근대화 혁명은 최소 희생으로 대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민주주의의 경험이 너무나 짧으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하되 한국식으로 좀 바꿔야 한다. 권력을 좀 강화해야 된다. 언론 자유도 안보를 위해서는 제한해야 된다는 정도의 수정을 했을 뿐이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정경제를 부인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박정희보다 훨씬 더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핵심에는 경제발전이 있었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킨 다음에 정치를 발전시키고 복지 그리고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경제 우선주의였습니다. 경제 우선. 그러면서 제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박정희는 위대한 CEO인데 이분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점에서 아마 세계사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가졌던 인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뭐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의료보험제도죠.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값이 싸게 먹히고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균 수명에서 세계 최정상급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3등, 4등하고 2030년에 가면 일본을 제치고 1등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박정희가 만든 의료보험제도, 박정희에 의한 가난의 퇴치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야말로 우리 민족 역사에서 가장 많은 한민족을 행복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행복하게 만든 사람이죠. 진정한 민족의 챔피언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선전선동에 영혼이 빼앗긴 자들은 박정희를 친일했다고 민족 반역자로 몰고 가는 이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박정희 덕분에 대한민국의 수명이 몇 년이나 대한민국 사람들 수명이 몇 년이나 연장되었느냐. 지금 신체 조건이 어떠냐. 그것만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을 난쟁이로 만들고 수명은 남한 사람들보다 한 12년 짧게 만들었습니다. 한민족 역사상 김일성 3대 김일성처럼 한민족에게 죄를 저지른 자가 없습니다. 기네스북이 있다면 한국인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은 누구냐? 외국인이 아니고 김일성 3대죠. 3대입니다. 한국인을 가장 많이
피를 키우고 가장 오래 살도록 한 사람은 누구냐? 박정희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소위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그런 박정희를 민족 반역자로 몰고, 그런 민족 반역자를 민족의 챔피언으로 몰고, 그리하여 북한 노동당 정권이 자기들이 민족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역사를 조작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이런 망발을 하면은 그게 넘어가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박정희가 성공하지 못한 부분이 한국인의 교양, 정신, 분별력을 강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박정희가 잘못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글 전용을 추진한 게 잘못됐습니다. 한국어가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고교 평준화가 잘못됐습니다. 고교 평준화를 하니까 국가 엘리트가 양성되는 그 토양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국가 엘리트는 대학에서 양성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한참 감수성이 강할 때 명문 고등학교에서 엘리트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약화된 큰 원인이 한국어가 망가지고 국가 엘리트가 나오지 않은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5.16 57주년을 어떤 마음으로 맞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 책임을 또는 그 대가를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이 집권 세력이고, 이 집권 세력의 지지 세력이 막고 있습니다. 해군을 만들어 놓고 해군에 대해서 함정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이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헬리콥터 타고 시찰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아.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체제의 연장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박정희의 북강병이 오늘 근사한 나라를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승만 박정희 덕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알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